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하락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 반등의 조짐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소 이 종목 장세 성향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정유주들 움직임 나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유가가 오르면 이 정유주 주가도 같이 오르곤 하죠. 하지만 간밤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9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도 오늘 정유주 움직임들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S-오일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정제 마진 호황이 지속될 거라면서 올해 S-오일의 실적 전망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S-오일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정유주들 움직임 나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의료 정밀기기 관련주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의 임플란트 조달 시장에서 우리 임플란트 종목들이 상당히 독주를 펼쳤는데요. 지금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를 필두로 해서 의료 정밀기기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15만 원 선 도달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지금 현재도 여전히 이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또 오스템 임플란트의 맞수 덴티움도 오늘 52주 신고가 새로 썼습니다. 지금 현재도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 정밀기기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붉게 물들어 있는 반면에 은행주는 오늘도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등 미국 은행들의 부진한 실적 여파와 또 차익 실현 매물 출회 탓으로 어제 은행주들 하락했었는데요. 오늘도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최근 은행주들의 상승세를 뒷받침했었던 이 상승 모멘텀은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이 현실화만 돼준다면 다시 한번 좀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KB금융은 2%대 하락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 1%대, 우리금융지주 2%대 밀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셨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 그래도 지수 움직임은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대체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영앤리서치 최진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장 초반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듯한 상황인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확실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더 두드러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들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리오프닝과 관계되어 있는 이 업종들이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터테인먼트
하이브가 아무래도 지금 이 전반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미국 빌보드 주요 차트에 입성했다라는 소식이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2%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리오프닝, 이 마스크가 만약에 해제가 되게 된다면 미용기기 쪽으로도 또 관심이 쏠리게 될 텐데요. 지금 현재 거의 3%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관련주들 최근 중국 시장에 힘입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히 두드러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이 주요 종목들이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임플란트 관련주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약세 업종, AI 챗봇, 어제 급등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 지금 출회가 되면서 오늘 1%대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VR이나 메타버스 관련주나 최근 들어서 좀 급등세를 보여왔었던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은 다소 좀 숨을 고르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VR 1%대,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0.6%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강세 업종, 약세 업종 일단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최근 실내 마스크 해제 요구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정부도 내일 이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2의 리오프닝 막이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미용기기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가능성까지도 좀 제기가 되면서 관련주들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상승세가 포착이 되긴 했는데 이 상승 흐름이 얼마만큼 또 이어질지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스크 해제 쪽으로 사실 많은 분위기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말 단순히 생각을 해보면 이 상승세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 통계치만 딱 봐도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경기 방어주 역할을 굉장히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경기 침체와는 전혀 좀 무관하게 이 미용 의료기기 산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성장을 해줄 것이라는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미용 의료기기 관련들이 굉장히 작년에도 주가 움직임이 오히려 좀 시장하고는 좀 정반대되는 움직임을 좀 굉장히 많이 보여줬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가 있었던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최근 23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시기가 지금 딱 접어들고 있죠.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수혜가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좀 뒷받침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 리오프닝 이 해제 기대감 자체가 일전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일전에도 몇 번 있었지만 그때 당시 뭐 계속 다시 안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 우려감이 좀 존재는 하고는 있는데 다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 시대로 들어갔던 이유는 우리가 경제 지표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는 리오프닝으로 전환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치까지 왔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어쩔 수 없는 리오프닝 시대로 지금 개막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제 내수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성장이 다시 한 번 더 좀 나와주고 경기 부양책이 다시 좀 효과가 나와줘야만이 그 이후로도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다시 또 봉쇄로 들어갈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제가 볼 때 전반기 내까지는 리오프닝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좀 유효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미용 의료기기가 최근에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이런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에 미용 의료기기의 수요는 전폭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지금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은 지금도 저는 충분히 매수로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기대감들이 쌓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말씀 중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기대감들은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게 계속 될까라는 물음표는 계속해서 좀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런 개별적인 종목들에서도 좀 나타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주식시장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종목들이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종목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눈길이 쏠리곤 하는데 최근에 JCS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다올투자증권 리포트도 나오고 조금 저도 살펴보게 됐는데
텐데 오늘 지금 현재 보면 미용기기 내에서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빨간불 켜고 있지만 JCS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JCS 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뭐 리포트 내용이든 뭐 네네. 다른 내용들 토대로 해서 보면 해외 진출 기대감이라든지 뭔가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이렇게 주가랑은 지금 사실 좀 괴리감이 좀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앞전에 대한 이제 실적치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는 대부분 다 반영이 된 모습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이제부터는 실적이 좀 고성장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 이제 실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중국의 프로세서 허가를 지금 많은 의료기기 업체들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JCS 메디칼 같은 경우 RF 이제 포텐자 기기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수급만 봐도 외국인이 연속 순매수세를 계속 좀 보여줬었습니다. 오늘은 지금 매도세로 지금 대응은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연일 순매수세를 계속적으로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외국인 수급의 주체 자체가 지금 더캐피탈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 목적은 단순 투자라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지금 만약에 JCS 메디칼이 성장력이 보여지지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외국인 순매수체 자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와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이 매수 자금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린다라는 부분들은 미용 의료기기 산업에 있어가지고 JCS 메디칼이 앞으로 좀 고성장이 좀 가능한 부분들이 지금 점쳐지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매출이나 뭐 단기 순이익의 영업이익만 봐도 그렇게 뭐 큰 폭으로 전환이 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거는 이제 라니어 Z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좀 단점을 개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피부에 어느 정도 이제 적정한 이 기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카트리지를 좀 새 거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점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이번에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개선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좀 시술자들에 대한 좀 편의성을 충분하게 좀 높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이용 의료기기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사치체 부품하고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동차라든지 뭐 명품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 번 사게 되면 좀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 부분을 좀 소비재로 봐야겠죠. 필수 소비재 부분으로 좀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꾸준하게 의료기기 수준은 넘어설 수밖에 없고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앞으로의 실적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전망이 좋은데도 주가는 탄력을 받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앞전에 저점을 찍었던 부분 때부터 보게 되면은 지금 부분 때 지금과 한 30% 넘게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침체 부분들이 한두 번씩 이렇게 시장에 나오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섹터 종목군들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잘 방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JCS 메디칼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순매수 주체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JCS 메디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매수로도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용기기 관련주들 내에서 JCS 메디칼 오늘 현재는 상승폭이 뭐 두드러지는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순매수세를 보여줬다라는 부분들도 그렇고 또 지금 실적 향상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좀 조정이 됐을 때 눈여겨볼 만하지 않나라고 평가가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 이 미용기기 관련주들을 비롯해서 좀 리오프닝 관련주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일 상승세를 좀 이어오던 종목들이다 보니까 오늘 좀 숨을 고르는 측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애플이 AR기기 출시를 무기한 뭐 연기하겠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참 여태까지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다가 다시 한번 또 낮추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죠. 뭐 애플카도 있었고 이렇게 애플이라고 하는 뭐 대기업이긴 합니다만 대기업 이슈 하나로 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과연 이 시장 자체가 성장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저는 사실 좀 이제 위태롭지 않나라는 네네네.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메타버스 저도 관련주들 그렇게 생각을 움직임 합니다. 네.
성장성 자체까지도 그렇죠.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은 맞는 거죠? 네. 저도 지금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좀 공감을 좀 많이 하는 부분들은 앞전에도 뭐 21년도, 22년도에도 메타버스는 고성장을 할 거라는 얘기는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그때 당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요. 그런데 지금 결국엔 주가는 결과치를 우리가 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메타버스는 신사업에 어떻게 좀 기술력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이 기술력이 바탕이 돼가지고 앞으로 좀 성장성이 어떤 식으로 좀 빠르게 좀 나타나 주냐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이제 대기업들에서도 그렇게 투자를 좀 강하게 좀 하는 모습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페이스북의 자회사 메타가 먼저 이제 출발을 시작을 해가지고 각국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좀 감행을 했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투자 속도가 굉장히 좀 많이 더뎌졌거든요. 이 투자 자체가 이제 로봇 쪽으로 좀 많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연결고리를 좀 보게 되면은 메타버스나 로봇이나 뭐 똑같은 연결고리로 볼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메타버스 가상현실 세계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맞는 시기인가라는 점이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메타버스 산업이 고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소비자들의 인식도 중요한데 지금 소비자들의 인식 자체가 이 메타버스 물론 뭐 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 인식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계속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대부분의 이 혁신 성장 산업 자체가 앞으로가 좀 어떻게 착도가 이어지냐에 따라 가지고 방향성이 확실히 좀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라든지 외국의 대기업들이 앞으로 좀 투자를 지속적으로 좀 감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점유율을 얼마나 올려줄 것인지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3D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앞전에 메타가 공개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핸드폰도 사용을 안 하게끔 해서 메타버스 말 그대로 가상현실 세계 3D로만 우리가 핸드폰 없이 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에 좀 뛰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라는 것은 얻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인식이 빠르게 바뀔 수가 있냐는 거죠. 이 인식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바뀌기가 너무 오래 걸립니다. 말 그대로 미래 혁신 성장 산업인데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메타버스를 과연 지금 투자를 할 만한 매력도가 얼마나 있을까?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관련 연결고리로 봤을 때는 VR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점유율이 계속 좀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VR 시장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내에서는 좀 투자를 어느 정도 좀 할 만한 가치성은 있지만 메타버스 전체적인 산업 면에서 볼 때는 아직은 우리가 좀 접근하기는 다소 좀 어렵고요. 결국에 또 중국이 그때 봉쇄를 했을 때도 메타버스로 뭐 콘서트를 연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상 뭐 금방 또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대감은 조성은 되겠지만 지금 산업 자체가 그렇게 좀 고성장을 할 만한 그런 산업은 저는 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 최근에 정말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 인해서 가장 크게 올랐던 게 자이언트 스텝일 텐데 자이언트 스텝만 보더라도 사실 최근에 며칠 동안에 좀 올랐던 거지 주봉상으로 해서 본다면 사실 계속해서 좀 주가는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매수 접근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지금 이제 일봉이나 뭐 주봉을 보게 되면 솔직히 지금 투자를 할 만한 매력도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월봉을 좀 보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 위치 레벨 자체가 이제 작년 21년 6월 때 그 레벨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레벨 위치에서 어느 정도 메타버스가 좀 탄력을 받고 상승 기조가 좀 분명하게 좀 부각이 됐던 시점인데 이런 시점으로는 어느 정도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매수 관점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밸류상으로 볼 때는 저평가 구간이고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게 들어와줄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그렇게 많이 몰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앞으로 자이언트 스텝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성장폭은 보여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만한 그런 매력도는 현재 좀 떨어진다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 자체가 지금 시가교과에 대한 제작을 하는 기업인데 일전에 이제 1억
기업들도 보게 되면 이제 네이버가 어느 정도 좀 유망하게 좀 생각을 해서 지분 투자도 좀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지분 투자를 한 이후로 뭐 여타 뭐 다른 재료가 나온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VR 시장은 커지고는 있지만 지금 이 시각 효과 3D 업체 자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상향 조정이 되려면은 디스플레이도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LED라든지 뭐 OLED가 같이 좀 올라와줘야 되는데 지금 업황도 그렇게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반도체 부진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에도 여파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자이언트 스텝 역시도 시각 효과에 대한 제작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분명히 좀 여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투자 관점을 잡을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5% 정도 뛰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접근은 좀 유효하지만 좀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보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은 저는 좀 매수를 할 만한 시점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이언트 스텝 최근에 정말 뭐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뭐 사적인 대화에서든 정말 이야기들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 신규로 접근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강세 업종 또 약세 업종 모두 둘러봤습니다. 지금 이 시장 상황 뭐 현재 지수가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갈피를 잡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최진욱 팀장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좀 궁금합니다. 현재 팀장님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에 그래도 그나마 지금 시세가 많이 안 났던 종목 중에 하나가 파마 리서치라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가 증권사 리포트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앞으로 이 고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야기가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전에 좀 다르게 좀 파마 리서치는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고 하면 필러라든지 보톡스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파마 리서치는 스킨 부스터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쥬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강세를 보여주는 기업인데 일단 지금 스킨 부스터 자체가 초기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산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피부에 지금 인위적으로 주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필러라든지 보톡스보다는 조금 더 가성비 면이나 효과 면이 좀 더 두각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좀 유망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리쥬란도 지금 어느 정도 파마 리서치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여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겠죠. 중국이 사실상 이제 리오프닝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좀 수출력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볼 때는 지금의 매출액 자체가 우리가 지금 매출액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가주겠다. 400억대를 계속적으로 형성을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올해 매출이 전반적으로 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매출이 제가 보기에는 400억대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은 좀 고성장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레벨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파마 리서치는 충분히 매수 관점도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태국이라든지 베트남, 일본 쪽에 대한 수출도 올해부터 좀 본격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지금 스킨 부스터 관련주는 좀 파마 리서치를 좀 유심히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대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도 좀 유효합니다. 한 72,300원에서 7만 원대까지 계속적으로 좀 모아 가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중장기 입형 사이 안에서 지금 이격도가 굉장히 좁아지면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상황에서 밀리지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단기 바닥이 좀 잡혔다는 인식으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부분에 좀 81,000원대까지 좀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67,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탑픽 종목 파마 리서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중국 시장의 성장성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더라도 지금 뭐 미용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시장이라고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 만큼 같이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도 같이 상세히 짚어드렸는데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욱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슬슬 내일장에 대한 수익 고민도 해결을 해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일런은 거인리서치 곽영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사실 지금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던 제주항공이 최근 너무 잘 가고 있어요. 방송 이후에 지금 네. 상승률 자체가 고점 기준으로 20%가 훌쩍 넘었는데요. 그래서 좀 궁금해지기도 해요. 지금 저희가 방송에서 1차적인 목표가로 17,000원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차곡차곡 올라와서 16,4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혹시 그때 사지 못하셨던 분들 지금이라도 사셔도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사셨던 분들은 조금 더 비중을 늘리셔도 되는 건지 어떤 전략적인 측면 다시 한번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목표가까지는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왔지만은 최근에 아쉽게도 제주항공에 대해서 목표가 하향 조정이라는 리포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추후에 다시 목표가가 좀 상향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중국이 중국 입국자에 대해서 코로나 PCR 검사를 한다고 해서 그에 또 대응해서 중국도 비자 발급에 대한 제한이 나와져서 우리가 살짝 우려를 했었습니다만은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항공 데이터, 12월 데이터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항공 데이터는 중국 쪽의 포지션보다는 일본 쪽이라든가 동남아 쪽의 포지션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진에어도 말씀을 드렸었고 기타 또 다른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제주항공을 특히나 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제주항공은 아무래도 중국 포지션이 큽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 쪽에서 경기에 대한 어떤 부양 이런 얘기도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 위드 코로나와 함께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제주항공에 대한 관심도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주항공이 4분기 실적을 봐야 되는데 이 4분기에는 아무래도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까지 쭉 보시면은 또 동남아라든가 일본 쪽의 여행객 수요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제주항공의 12월 일본 노선 수송객 수가 약 27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 동월 92%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게 있는데요. 목표가 하향이 아니라 투자 의견이 홀드로 하향 조정된 바가 있어요. 하지만은 목표가가 이제 상향 조정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 부분을 좀 수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노선의 또 동남아 노선의 가파른 어떤 수송 실적의 회복, 여객 화물이 아니라 여객 수송 실적의 가파른 회복 중이라는 사실에 더 집중하시고요. 더불어서 중국 쪽에 또 빗장이 또 열린다면은 제주항공은 시장의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17,000원 말씀드렸었는데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건 현재의 그 시장에서의 투자 포인트는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이기 때문에 관련주, 항공주 를 주목하셔야 되고 항공주 중에서는 진에어와 더불어서 제주항공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 단거리 여객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저가 항공사 관련주들로 시장에 관심 쏠리고 있는데요. 지난번 방송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제주항공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7,000원 선 도달 가능해 보입니다. 자, 제주항공 먼저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 내일장 문 열리고 난 이후에 주목하면 좋을 업종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쏠리고 있는 곳이죠. 바로 엔터테인먼트가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 뭐 하이브를 필두로 해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정말 높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안 그래도 팬심에는 국경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리오프닝 기대감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상승세가 훨씬 더 높게 잡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근데 지금 이미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은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장에 대한 또 매물 출회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부정적인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서의 투자 포인트는 중국의 리오프닝입니다. 자, 중국의 리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리오프닝 분기점은 춘절 연휴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행정적인 리오프닝 절차는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춘절 이후에 코로나19 확산 속도라든가 시사일 안정화 속도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부분들이 긍정적인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2023년도 올해 중국 성장률을 좀 봐야 되겠는데요. 경제 성장률이 5%에서 5.4%로 올랐고요. 소매품화 증가율도 15%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은 중국의 이러한 리오프닝 콜라보에 대해서 과연 어떤 종목을 살 것인가 고민해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요. 먼저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엔터 미디어주가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서 명상 컨텐츠가 있을 것 같고 영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되는 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화장품 섹터겠죠. 화장품 섹터가 실제로 또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이 화장품 섹터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항공주도 봐야 되고 요즘에 명동에 또 관광객들이 많이 또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또 백화점주 이런 또 종목들도 봐야 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유통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온라인 쪽에 성장성이 있었는데 요즘에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유통주들의 유통에 대한 실제로 오프라인 쪽에서 또 소비가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마트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이슈와 더불어서 보고 있는 것은 실적입니다. 자, 엔터테인먼트를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투자 포인트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부쩍 커진 팬덤의 화력을 더할 전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래 지속되었던 환활령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한국 아티스트들의 인기가 오히려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팬들의 어떤 K-팝 아티스트 앨범 공동 구매 상은 지속 증가 중에 있고요. 다수의 음원이 중국 음원 사이트에서 높은 순위에 랭킹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업종은 뭐 한활령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현 기조하에서는 중국 리오프닝에 확실한 수혜를 누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그 엔데믹 추세, K-팝 아티스트의 국내 콘서트 재개라든가 중국 공연이 어렵다 하더라도 중국 쪽이 우리 주목하는데요. 중국 외 지역에서도 콘서트를 찾는 중국 팬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엔터주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그 투자 키워드는 신인입니다. 신인 그리고 현지화입니다. 현지화하고 그리고 또 뭐 보이그룹의 성장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현지화 전략 강화로 인해서 합작 등의 방식으로 인해 지금 중국 그 아이돌 그룹의 활동이 좀 더 활발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인 또는 중국계 멤버로 구성된 한활령 계약에서 이런 멤버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한활령 계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종목들이 보면은 엔터 4사가 있죠. JYP 엔터테인먼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하이브가 있고, 세 번째는 SM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YG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전에 제가 몇 번 소개를 또 해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제가 가장 그 탑픽으로 보는 것은 JYP 엔터예요. 두 번째, 올해 조금 실적이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이브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기존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YG 엔터테인먼트나 SM 이런 종목들도 주목하자까지 기존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쨌건 더불어서 뭐 DOU도 있죠.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는다면 명절 이후, 추석 명절 이후에도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성과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대표님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면 현재 가장 매력적인 이 엔터테인먼트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중국 시장의 비중이 좀 높은 종목인 걸까요? 지금 현재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어떤 종목이라고 보십니까? 네,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아무래도 그 기대감이 있다라는 측면은 기대감을 모으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엔터주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하이브 이런 것들은 이미 올라갔으니까 됐고, 오늘은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를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왜 YG 엔터테인먼트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 주식을 눌러주는 주가의 하락을 견인하고 주식을 밑으로 눌러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을 때 주가는 위로 강하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 12월 말에 양현석 총괄 관련 이슈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 전반에 대해서 속도가 붙는 상황이고요. 일부 아티스트들의 라인업 정리를 하고 주력 아티스트 중심의 사업 진행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좀 감지가 되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봤던 팩트가 해소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모멘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사의 주가는 경쟁사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랙핑크의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이거든요. 그리고 가까워짐에 따라서 관련 우려가 이제 반영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상당 부분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을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어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핑크의 어떤 월드 투어 관련 어떤 티켓이라든가 MD 수익의 반영 이런 부분도 있고요. 트레저 유명한 그룹이죠. 일본 투어 관련해서 수익성도 곧 인식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엔터 4사 중에서는 대표 4사 중에서는 YG 엔터테인먼트를 가장 조금 약할 것으로 좀 봤는데 최근에 이렇게 좀 관련된 어떤 부정적인 이슈가 좀 해소가 되고 모멘텀이 또 부정적인 내용들이 반영이 되면서 또 저평가 매력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는 YG 엔터테인먼트도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그리고 투자에 좀 확신을 가져도 될 시점이 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주가가 52,500원인데요. 하방을 좀 제한하시면 될 것 같아요. 47,000원 제한하시고요. 통상적으로 증권가 3개월 목표치를 보면 한 7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업사이드 많이 남아 있으니까 좀 찬찬히 이 변동성에 대응하시면서 분할로 대응하신다면은 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YG 엔터테인먼트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37% 오른 2,377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연일 매수세 보여주면서 코스피 시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7거래일 연속 매수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에는 매수 규모가 좀 줄어드나 싶었는데 오늘 4,529억 원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오늘 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서서히 줄여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들 나왔는데요. 이에 반도체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17% 오른 712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725억 원 매수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주들이 선방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종목들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재 1%대 상승하고 있고 HLB 역시 동반 1%대 강세입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소재 대표주 에코프로비엔과 LNF 나란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LNF는 낙폭이 훨씬 더 큽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이정수 전문가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모두 장 초반에는 좀 미국 증시 하락 영향을 받는 듯 했는데요. 그래도 이 장 후반 들어서는 상황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지금 예상대로 돼가고 있죠. 그럼 뭐가 예상대로 돼가고 있느냐? 모든 것이 99.9%입니다. 자 일단 보면요, 우리나라 시장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떨어져가지고 다들 야, 이거 떨어지지 않을까 겁을 먹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 방송에서 아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이미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크게 안 빠지는 왜냐면 유럽 시장도 안 빠졌고 하여튼간 뭐 설명을 하면은 기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1월 4일서부터 신의 한 수 이 시간 동안에 시장 바닥 친 것 같다. 물론 이걸 가바닥이라고 합니다. 가바닥, 가짜 바닥이지만 1차 바닥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바닥을 주고 나서 올라가고 또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중바닥형, 진바닥을 찍게 되는데 가바닥을 무시하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반등이 나온다는 뜻이고 주식을 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월 4일서부터가 시작이 된 거고 1월 5일 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갸우뚱할 때에서도 아니다. 이거는 사는 거 맞다. 계속 사라고 종목들 시장 반등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5일선 이탈이 나왔지만 괜찮다. 유럽 시장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미국 시장 봐도 괜찮은 것 같다. 우리나라 시장 봐도 테마주 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다. 만약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크게는 안 떨어지고 눌림을 작게 주고 내지는 깊게 줘봤자 21선 라인. 그리고 나서 다시 움직이면은 N자형으로는 이렇게 2,500, 2,600이 열리지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뭘 이런 걸 기대를 합니까? 그냥 종목들이 폭등하는 건 기대도 좋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기대하지 말고 종목들이 폭등. 예를 들어 오늘 같은 경우도 오스템이라든지 그렇죠? 오스템 상한가, 제이주 코스메틱 상한가, 그다음에 갤럭시 하모니 뭐 20% 이런 건 기대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바닥에 있는 어떤 종목들도 다 이런 식으로 급등 이런 식 고용도 오늘 잘 갔네요. 실리콘2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아주 급등을 하는 그런 미친 장입니다. 상승장과 같은 박스권장이다. 이렇게 저는 저번에도 한번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시장이 눌릴까 봐 겁먹지 마세요. 지금 매매하기 좋은 장세 맞고요. 계속될 겁니다. 이런 장세는 계속될 거고 설날 전에서도 쉽게 시장 무너지거나 과거 여러분들이 작년에 경험했었던 가지고 있으니까 종목들이 30% 빠지고 40% 빠지고 당장 안 나옵니다. 올해 언젠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게 하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순환매 계속 나오는 장이고요. 종목들 흐름들이 괜찮고 거기다가 오늘 수급도 좋아요. 5,700억, 아까 4,500억 정도였는데 막판에서도 1,000억 더 매수가 들어온 외국인들. 프로그램도 매수가 많이 들어옵니다. 막판에서 더 들어왔죠. 하여튼간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뭐 1조 가까이 지금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런 흐름에서는 시장 급락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순환매 계속 될 것 같고요. 뭐 지수는 조정받으면 종목선 사야 되는데 계속 작년 11월 달서부터 매매하기 가장 만만하고 좋은 섹터는 엔터주입니다. 오늘도 엔터주가 흐름들이 좋았고 아침 방송에서도 엔터주 요즘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엔터주는 이제 오락을 의미를 하는 건데 뭐 여행, 카지노, 항공, 게임
방송, 영화 뭐 등등 이쪽을 다 엔터주라고 하거든요. 이쪽은 엔터주가 아니네요. 저쪽 여행 쪽은 중국 소비주, 리오프닝 관련주 쪽이고 엔터주는 아까 게임하고 그다음에 영화, 뭐 콘텐츠, 영상 뭐 이런 쪽으로. 근데 이게 모두 다 중국 소비주, 리오프닝 관련주로 엮여 있는. 그래서 움직임일 때 걔네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는데 계속 될 것 같아요. 시장도 좋고. 그래서 장주는 좀 고가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미국 시장 뭐 빠진지 안 빠진지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빠르게 종목 2개 부탁 보고. 자, 노랑풍선. 자, 노랑풍선 계속 올라가고 있죠. 리오프닝 관련주들. 자, 설 연휴 여행에 대한 예약이 폭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뭐 구체적으로 뉴스 계속 보니까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작년 설 연휴 대비 1만 배 이상 증가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뭐 재작년보다는 더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10,000배 이상 증가했다는 거는 그만큼 아예 수요가 씨가 말랐었다라는 얘기고, 지금은 무지하게 또 사람들이 많이 증가했다라는 얘기인데, 뭐 가장 많이 예약한 나라로는 뭐 일본, 싱가포르, 미국, 태국, 베트남 뭐 이런 쪽으로 78%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연휴가 짧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가지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기사로 인해서 근거리 여행지들을 많이 찾는다. 그래갖고 지금 이쪽 애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면세점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화장품주들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어쨌든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래서 지금 설 연휴 얘는 여행으로 움직였지만 그냥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죄다 그냥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오늘 시장에 강세를 줬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이브. 자, 엔터주 같은 경우는 제가 11월 달서부터 좋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신의 한수 시간대에서 11월 달에 대놓고 얘기했어요. 이쯤에서. 요 모양에서 얘기했는지 여기서 얘기했는지는 잘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신의 한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100명 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주식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이브 질르면 된다고. 나중에 먹나 깨진 한번 봅시다. 이러고 얘기했던 종목인데요. 뭐 점점 좋은 얘기만 나오죠. 신인 걸그룹 대비 모멘텀 지속에 따른 수혜가 계속 예상되고 있고 올해도 계속될 건데, 지금 엔터 빅 4사 4개 회사들 2022년도 사상 최대 매출입니다. 영업이익도 최대 달성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상 달성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역대 사상, 그러니까 지금도 수익 많이 내고 있는 것들 많이 기사를 봤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답니다. 동방석에 앉았다라는 얘기죠.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실적이 무지하게 좋고 올해도 그렇게 좋을 거다라는 예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더 가져가는 거고, 없으면 조정 시 반드시 사야 될 종목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지케어텍인데요. 엊그저께 급등 나왔죠. 어제까지 수익률은 39.7%인데 끝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시세를 한번 주고 빠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누르다가 또 올라갈 때 되면 또 올라가겠지만 많이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서 절반 이상 많이 팔아먹고 조금 남겨놓은 것들은 뭐 4만 원까지 봐도 되는데 물량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또 빠질 거기 때문에 또 내려오겠죠. 뭐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자, 이제 그러면 시장 점수는 80점이고요. 매수 포인트도 85.5. 어제보다는 다들 좀 더 좋아져서 점수를 또 올렸는데 좀 더 올릴 걸 그랬나 봐요. 어쨌든 엔터주들 85.5까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가와 계속해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장 시장만 하더라도 다소 좀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장 마감은 긍정적으로 해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눈길이 가게 되는데요. 이 외국인 매수세 언제까지 좀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